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 원가 약 0.30달러예요. 하나로 400원. 그 원두가 종이컵 하나에 담기는 순간 가격표엔 7달러가 찍히죠. 마크업률 2483%. 금시세도 이 정도 폭리는 못 취해요. 그런데 전 세계 4만 1000개 매장 앞에 줄 선 수억 명은 이 숫자에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아요. 제 생각엔 더 기이한 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스몰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죠. 톨 사이즈요 이렇게 말해요. 라지도 아니에요. 그란데요. 뜻을 알고 쓰는 걸까요? 아니요. 그냥 외운 거예요. 한번 뜯어보죠. 톨, 영어예요. 키가 크다는 뜻인데 스타벅스에선 제일 작은 컵. 그란데, 이탈리아어예요. 크다는 뜻인데 중간 사이즈. 벤티, 이탈리아어로 숫자 20인데 제일 큰 컵. 세 단어의 출처가 전부 달라요. 의미와 실제 크기도 전부 어긋나 있죠. 이 비논리적 체계를 42만 명의 직원이 하루에 수천만 번 반복하고 수십억 소비자가 외워서 따라 읽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죠. 1982년 뉴욕 브루클린 공공주택 출신의 세일즈맨 하나가 시애틀에 도착해요. 하워드 슐츠, 29. 그가 들어간 곳은 스타벅스. 매장 3개짜리 원두 소매점이에요. 음료를 만들어 파는 곳이 아니었죠. 커피콩만 달랑 팔던 가게. 1971년 영어 교사 제리 볼드윈이 소설 모비딕의 1등항에서 이름을 따서 만든 곳이에요. 미국 전역에서 커피 소비가 줄어들던 시기, 간신히 버티는 중이었죠. 이듬해 1983년 회사가 슐츠를 밀라노 출장으로 보내요. 슐츠는 거기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목격하죠. 이탈리아인들은 바카운터에 서서 바리스타와 눈을 맞추고 "운 커페?" 한마디. 3분 안에 마시고 나가요. 커피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의식, 카페가 아니라 동네 광장이었던 거죠. 슐츠의 눈에 꽂힌 건 에스프레소의 맛이 아니에요. 그 행위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이탈리아인들의 지갑이었죠. 전형적인 세일즈맨의 시선. 슐츠는 이 모델을 미국의 통째로 이식하겠다고 선언해요. 볼드윈의 대답은 짧았죠. "우린 원두를 파는 사람이야." 거절. 1985년 슐츠는 스타벅스를 떠나요. 투자금을 긁어모아 자기 회사를 세우죠. 이름은 일 조르날레. 밀라노의 유명 일간지에서 통째로 빌려온 간판이에요. 이 작은 시애틀 카페에서 슐츠는 밀라노를 복제하기 시작해요. 에스프레소, 라떼, 카푸치노, 마키아토. 메뉴판 전체를 이탈리아어로 도배하죠. 사이즈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숏, 8온스, 톨, 12온스, 그란데, 16온스.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의도적으로 뒤섞은 기괴한 조합.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쓰는 스타벅스 언어의 원형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슐츠가 가져온 건 이탈리아 커피가 아니에요. 이탈리아라는 분위기의 정교한 벤치마킹이었죠. 밀라노 어떤 카페에도 숏, 톨, 그란데 체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슐츠가 직접 발명한 거예요. 이탈리아풍 인공언어를 만들어서 미국식 대형 종이컵에 붙인 거죠. 1987년 8월 15일 슐츠는 380만 달러를 들고 스타벅스를 인수해요. 매장 6개짜리 원두 가게를 삼킨 뒤 일 조르날레의 메뉴 체계를 스타벅스라는 간판 위에 통째로 더 씌우죠. 원두 가게는 그날 사라졌어요. 이탈리아어를 파는 제국의 탄생. 이 제국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절대 눈치채지 못하는 함정이 겹겹이 박혀 있어요. 첫 번째 함정, 숏 사이즈의 조용한 암살이죠. 원래 사이즈는 셋이었어요. 숏, 톨, 그란데. 인간의 뇌는 극단을 본능적으로 회피해요. 행동경제학에서 타협 효과라 부르는 현상이죠. 3개를 놓으면 가운데를 골라요. 매번, 거의 예외 없이. 당시 가운데는 톨, 12온스. 사람들은 톨을 가장 많이 샀어요. 1990년대 중반 슐츠가 판을 뒤집죠. 20온스짜리 벤티를 추가해요. 이탈리아어로 숫자 20. 동시에 숏을 메뉴판에서 지워버려요. 삭제한 게 아니에요. 숨긴 거죠. 지금도 숏은 주문할 수 있어요. 8온스. 가격도 톨보다 500원가량 싸죠. 메뉴판에 안 보일 뿐. 모르니까 안 시켜요. 안 시키니까 없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대중의 패배죠. 결과 소비자 눈에 보이는 선택지는 톨, 그란데, 벤티 이 셋뿐이에요. 타협 효과가 재가동되죠. 가운데인 그란데를 골라요. 16온스. 메뉴판에서 줄 하나를 지운 것만으로 평균 구매 용량이 8온스에서 16온스로 2배가 돼요. 메뉴판 한 줄의 값어치곤 꽤 비싸죠. 두 번째 함정, 가격의 비대칭 설계. 카라멜 마키아토 기준으로 볼게요.
톨 3.95달러, 그란데 4.65달러, 벤티 4.95달러. 톨에서 그란데로 0.70달러 점프, 그란데에서 벤티로 고작 0.30달러. 뇌가 자동으로 계산하잖아요. 0.30달러면 4온스를 더 마실 수 있는데 벤티로 가죠. 합리적 선택 같죠? 착각이에요. 처음부터 벤티를 고르게 만들려고 그란데 가격을 벤티에 바짝 붙여놓은 설계예요. 행동경제학에선 유인 효과라 불러요. 전형적인 미끼 전략, 미끼는 그란데, 먹잇감은 여러분이고요. 세 번째 함정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스타벅스 메뉴판을 떠올려 보세요. 달러 기호가 없죠. 4.95달러가 아니라 그냥 4.95.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코넬대학교 연구진이 레스토랑에서 실험했죠. 메뉴에서 달러 기호 하나를 뺐더니 고객 1인당 지출이 8.1% 올랐어요. 통화 기호는 뇌에 경고를 보내요. 지금 돈을 잃고 있다. 그 기호가 사라지면 뇌는 거래를 소비가 아닌 경험으로 재분류하죠. 마지막 한 겹 더. 가격 끝자리를 보세요. 99가 아니에요. 전부 95. 99는 할인 매장의 냄새를 풍기는 저가 신호예요. 95는 프리미엄의 코드. 스타벅스 전 메뉴에서 99로 끝나는 가격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믿으시나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 위를 자발적으로 걸어간 거죠. 이 언어공학이 굴린 눈덩이의 크기.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죠. 1987년 380만 달러짜리 원두 가게 하나. 2026년 3월 기준 시가총액 약 1,100억 달러. 28,947배. 2025 회계년도 전 세계 매출 377억 달러. 매장 수 4만 1,000개 돌파. 한국만 따로 떼어봐도 그 위력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스타벅스 코리아 2024년 매출 3조 1,001억 원.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사상 최초의 3조 원 돌파. 매장 수 2,009개.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인구 5,100만 명인 나라에 스타벅스 2,000개가 넘어요. 국민 2만 5천 명당 매장 하나꼴. 이 나라의 소비자들은 톨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8음절짜리 이탈리아 영어 혼종 주문어를 모국어처럼 발음하죠. 버팔로 대학교 마케팅학과 찰스 린지 교수의 지적이 핵심을 찔러요. 소비자 1,000명에게 카푸치노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를 물으면 대다수가 스타벅스를 답합니다. 카푸치노, 이탈리아인들이 수백 년간 마셔온 음료의 이름이에요. 그 단어의 사실상의 상표권을 시애틀의 미국 기업이 독점한 거죠. 톨, 그란데, 벤티. 이건 사이즈 이름이 아니에요. 진입 장벽이죠. 다른 카페가 이 단어를 쓰는 순간 스타벅스의 하위 호환이 되니까요. 스타벅스는 커피 시장에서 경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어를 발명해서 시장 전체를 자기 문법 안에 가둬버린 거죠. 이 이야기가 스타벅스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좀 더 불편해요. 직시해야 할 건 메뉴판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 구조에 자발적으로 편입되는 우리 자신이죠. 스타벅스가 증명한 건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 취약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프리미엄을 부여해요. 뜻도 모르는 이탈리아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뇌는 그 행위 자체를 고급 경험으로 분류하죠. 스몰 대신 톨을 말하는 순간 편의점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선을 긋게 돼요. 스타벅스가 팔고 있는 건 커피가 아니에요. 그 계급선이죠. 이건 스타벅스만의 문법이 아니에요. 명품 브랜드가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이름을 고집하는 이유, 레스토랑이 메뉴를 불어로 적는 이유, 와인 레이블이 해독 불가능한 프랑스 지명을 고수하는 이유, 전부 같은 원리. 이해할 수 없는 언어는 곧 접근할 수 없는 세계의 문턱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 문턱을 넘었다는 착각에 기꺼이 지갑을 열죠. 380만 달러짜리 원두 가게를 1,100억 달러 제국으로 만든 건 원두의 품질이 아니었어요. 더 좋은 머신도 아니고 더 뛰어난 바리스타는 더더욱 아니죠. 뜻도 모르는 외국어를 자발적으로 암기하게 만든 것. 그 세 음절을 발음하는 순간 나는 아무 카페가 아닌 곳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 그게 전부였어요. 원가 400원짜리 액체에 7달러를 매기는 힘은 원두의 향이 있지 않아요. 그란데라는 세 음절 속에 있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비싼 원자재는 원두가 아니에요. 언어. 오늘 마인드랩이었습니다.